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비타민의 장윤정입니다. 네, 요즘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 전세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지난달에 113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되고 과연 이 대책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전세 가격을 좀 잡을 수 있을까라고 했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시장은 그렇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정부가 211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나온 대책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오늘은 이 대책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 이 내용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첫 소식은 부동산 주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세난에 시름하는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전세자금은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4.5%에서 4.0%로 인하됩니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 1월 전세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의 일입니다. 기존의 정책으로는 최근에 전세난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봄 이사철 등을 앞두고 전세값 추가 상승 등을 우려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해 서울 시내에 입주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7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건축 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9,906가구를 분석한 결과 7,039가구의 공사가 올해 완료돼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인허가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는 지난해의 1.5배인 15,000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 시장이 본격적인 이사철에 돌입하면서 주택 시장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홈쇼핑 상품으로 아파트가 등장하는가 하면 소셜 커머스 시행 방식까지 도입됐습니다. 전세난이 새로운 주택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25일 CJ 홈쇼핑은 일산 식사지구 벽산 블루밍 아파트를 전세가 상품으로 소개했습니다. 39평형 등의 분양가와 전세 가격, 융자 가능 금액과 투자 가치가 화면을 타고 시청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홈쇼핑의 전세 아파트가 상품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연금의 1월 중 신규 가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과거와 같이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하기 어렵다는 예측과 함께 노후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려는 인식 확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루 평균 가입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3.4건에서 올해 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신청 역시 지난해 6.1건에서 올해 11.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부동산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난 한 주 동안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이슈와 동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114 김혜연 이사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께서 아무래도 이 부동산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뭐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전세에 관해서 많이 그런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첫 번째 뉴스도 이 전세에 관한 내용인데 정부가 지난달 대책을 발표를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에 211 추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이 대책이 좀 보완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일단 뭐 발표가 113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보완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가장 큰 내용으로는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
서민 근로자 전세 자금이 네. 기존에는 한도가 6천만 원이었는데요. 8천만 원으로 확대가 되고 금리도 4.5%에서 4%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또 대폭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또 민간에서 지은 미분양 주택이 전월세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바뀐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시행은 뭐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렇지 네. 않은 것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지원 한도와 관련된 내용은 국토양부에서 기금 운영 계획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7일 내일부터는 바로 수정이 돼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세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고요. 또 시행령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3, 4월이 지나야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보면 이 전세 대란이다 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관한 가장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일 것 같은데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좀 공급이 올해 늘어난다고 하죠. 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에서도 워낙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인데요. 전반적으로 이게 좀 그 시행이 되고 나서 아무래도 공급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주 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총 7,039가구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9,906가구고요. 네. 이 중에 작년에 입주를 한 물량이 757가구. 그래서 남아있는 그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입주를 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는 더 공급이 확대가 돼서 건축 허가 물량도 15,000가구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건축 허가 물량 추이를 좀 보자면 2009년 하반기에 1,700가구였는데요. 네. 작년 상반기에는 2,281가구로 증가를 했고요. 또 작년 하반기에 5,900가구로 증가를 해서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이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서서 뉴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2.11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대책이 발표되기 앞서서 발표가 됐었던 113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과연 시장에 효과가 있었는지 이 대책이 발표되고 한 달 동안의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대책이 뭐 보완 대책이라고 나온 만큼 사실 네. 주요 내용은 113 대책에 다 포함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113 대책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어땠나라고 보면 네. 전반적으로는 대책 발표 이후에 크게 실효성은 없었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 한 달간 아파트 가격이 0.5%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신도시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2% 상승을 해서 서울의 0.5%보다도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네. 전국 평균으로도 0.85%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0.85%가 높은 건지 낮은 네, 건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실 텐데 예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02년 이후에 0.85%라고 하면 200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월간 상승률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볼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성동구, 은평, 성북, 마포, 강동 순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전세 가격이 처음 오를 때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올랐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기타 지역까지 확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울 이외 신도시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중소형 아파트가 많고 전세 가격이 좀 저렴했던 지역 위주로 상승을 해서 지역별로는 일기 신도시 중에 삼본, 평촌, 분당 순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용인, 구리, 화성, 군포, 과천 같은 지역이 상승을 했는데요. 보시면 대부분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들이 포함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화성이나 수원 같은 지역은 워낙 기업체가 많아서 네. 이런 이사철에 좀 가격 상승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달간을 보자면 대책은 나왔지만 가격은 여전히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대는 했었지만 그래도 가격은 잡히지가 않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발표되고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시행이 이미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대책들도 네. 많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 전세 자금 지원이나 이런 거는 시행이 됐지만
이제 공급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또 시행은 돼도 당장 그게 입주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낼 수 있는 대책들이 또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대책은 나와서 심리적으로 뭔가 정부에서 움직이는구나라고는 좋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거나 또는 시행이 되더라도 뭐 공급 물량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가야 네. 공급이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발표된 211 대책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겠죠. 돈이 없는데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장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뭐 대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또 시행이 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 전세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혜택을 받겠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좀 문제점이나 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것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가장 크게는 그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는 뭔가 시행도 되기 전에 추가 대책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네. 하는 게 조금 더 시장을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또 이번 대책에서 그 전세자금을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워낙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세자금만 계속해서 추가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부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 지원 같은 부분들도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전월세를 놓기는 좋겠지만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얼만큼 활성화할 수 있을 거냐. 또는 이제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도 이 매매 가격이 올라줘야 구입을 해서 전월세도 놓고 나중에 뭐 매도를 했을 때 차익도 노릴 수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그 매매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그렇게 실효성을 보긴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뭐 대책은 나왔지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매번 대책은 나오긴 하지만 그 대책 수준을 보면 좀 비슷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대책에서 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있습니까? 예, 이번에서 뭐 그래도 좀 새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개인한테만 임대주택을 늘려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리츠를 활용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이 발표가 됐고요. 또 뭐 그 외에도 그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건설회사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역시 일단 수익성이 나와야 뭐 리츠를 활용을 하든 아니면 자금 지원을 받아서 공급을 늘리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좀 시장이 아무래도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것인 것 같고요. 또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얼만큼 사람들한테 메리트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제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건설회사라든지 기업들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좋은 상품을 개발을 하면 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아파트 시장의 전세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예, 제가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1, 2, 3월은 이사철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가라앉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전제에 깔려 있고요. 또 이제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면 공급은 또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전월세를 놓으시는 분하고 구하시는 분하고 가격 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부동산 114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는 그런 매물을 찾아주는 투익스라는 상품이 있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을 내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한 2억대 선이었는데요. 집을 찾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 정도 가격에 전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아파트 외의 주택 같은 경우도 내놓으시는 분들은 1억 선인데 찾으시는 분들은 1억 선인데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또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런 가격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통 1, 2월에 거래를 해서 3월부터는 이사를 가시고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3, 4월 정도 지나서 전체적인 수요가 좀 감소를 하고
또 113 대책이나 211 대책 같은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는 시점이 되어야 네. 2분기 이상은 좀 되어야 전체적인 전세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부동산 시장 뉴스 살펴봤고요. 212 부동산 대책까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김혜원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용어 보시고요. 비타민 처방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부동산 상담사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비타민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올라와 있을지 부동산 114 이호영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보니까 전세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 대책이 또 나왔던데요. 1월에 전세 대책이 나왔어도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른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가격이 안정될까요? 전세로 계속 거주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고민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전세집을 구할 때 이런 대책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상담자분께서는 지금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번 발표되는 이런 대책에 더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네, 과장님. 앞에서도 이사님과 함께 이번에 211 전세 대책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내용을 보니까요, 이 전세자금 지원 혜택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이 지원 혜택이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혜택이 주어질지 그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네. 앞에서도 사실 이사님께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세 자금이 지원되는 혜택 부분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이나 근로자 대상으로 대출 한도가 아까 말씀 주신 6천에서 8천만 원으로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이랑 네. 또 금리도 4.5에서 4%대로 좀 인하가 되는 부분이고 또 대상 자체가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전세 자금 지원 대상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상 주택이 좀 확대가 되는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인 경우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그 대상 주택이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이 1억 원으로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대략 수혜되는 예상 가구를 한번 저희가 집계를 좀 해봤는데요. 실제 전국의 전세 물량 중에 그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네. 1억 원 이하의 전세 물량이 총 51만 4,859가구 정도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행 원래 기준인 8천만 원 이하에서 대략 26만 4천여 가구 정도가 좀 늘어서 2배 정도는 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만약에 종전에 8천만 원 이하의 대상 주택으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현재 동기간에 비해서 대략 한 10만 가구 이상 정도는 전세 자금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1억 원으로 만약에 대상 주택이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작년에 8천만 원 이하 기준의 수혜 가구보다도 16만 6천여 가구 정도가 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별로 보니까 이 전세자금 지원 그러니까 가구가 좀 다르기도 한데 네. 그러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대상 주택이 확대가 되는 거다 보니까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 대상 주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서울이 89,184가구 정도가 되고 네. 경기는 25만 1,394가구 그리고 인천은 17만 3,651가구 정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시군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노원이 2만 3천 가구로 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도봉이나 강남, 강동, 강서, 송파, 중랑구 순으로 8천에서 1억 원 대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수혜를 입을 대상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는 시흥이랑 고양, 의정부 순으로 대상 주택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네. 요 해당 지역의 전세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이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이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자금 요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두 가지 먼저 자금 요건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대상 신청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이 연소득 자격 요건이 3천만 원 이하로 자격 요건을 맞추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난 1월 20일 기준으로 실제 6개월 이상 무주택으로 조건이 유지돼야 된다는 부분은 좀 폐지가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다소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대책으로 나왔던 금리 부분도 종전의 현행에서는 4.5%에서 4%대로 인하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대출 한도 자체는 임차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이번에 좀 이제 달라진 대책으로 나왔죠. 네. 현행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저소득 가구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연 2%대로 저리 대출이고요. 그리고 자격 요건 자체는 전세자금 대출 시에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여야 되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실제 전세금도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시고 네. 전세 기간은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기간이므로 그 앞서 소개해드렸던 서민 근로자 대출 상품과는 좀 달리 장기간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완화된 이 전세자금 대출이 그 서민의 입장에서는 좀 전세자금을 구할 때, 전세를 구할 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 대책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도움이 될지가 네. 일반 서민들한테는 좀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사실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좀 그렇게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물론 거래가 싼 매물 위주로 좀 매매 거래가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회복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매매 물건을 살려고 하는 매수세는 좀 위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매매보다는 전세 위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전세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사실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전세 자금 대출 지원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8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건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 좀 사실인데요. 네. 이렇게 전세 자금이 만약에 늘어나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이 좀 늘어난다고 한다면 네. 실제 서민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금 마련 부담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나 대상 자체 주택이 그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가계 대출 부담의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되고요. 이를 완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는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 세입자들 입장에서 이제 전세 자금을 구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살펴봤다면은 이거 말고도 이번 대책을 보면은 또 전세 물건을 늘리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렸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사실 전세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전세 나오는 물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따른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113 대책에서는
쪽에서는 이제 공공 위주로 임대 아파트라든지 공급 물량을 좀 늘리겠다고 한다는 대책 내용이 좀 많았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211 추가 대책에서는 민간 부분도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고자 하는 그런 대책 내용이 보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 전월세로 물건을 그 임대를 놓게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를 감면을 해줘서 더더욱 이 물건들을 많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세제 부분에 따른 완화 혜택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주택을 사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서 5년간 임대를 하는 두 가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취득을 한 이후에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인데 나중에 5년 이후에 만약에 그 물건을 팔게 될 경우 네. 거기에 따른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50% 정도 감면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 세제 감면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임대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두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 한 가지 지금 시행 중인 지방 미분양 주택에 따른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원래 4월 30일까지 좀 종료될 예정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 대책과는 좀 다른 내용이니까 따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국토부 통계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지금 2010년 12월 말 통계까지가 최근 통계인데요. 그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4만 1,000가구 정도가 되게 됩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수도권 물량이 한 8,700여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809가구, 경기는 7,400여 가구, 인천은 515가구 정도 수준이고요. 실제 이 세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대상 자체가 전용 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매매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에 하나게 네.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조건에 하나면서 일정 기간 전월세 주택으로 임대를 놓을 경우에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 대책으로 실제로 이 전세와 월세에도 매물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대책이 좀 효과를 발휘해서 늘어난다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사실 바라는 바가 이런 세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이제 매매 수요가 좀 형성이 돼서 그 물건이 전월세 물건으로 나오게끔 연결이 되는 거를 좀 노리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혜택 자체가 양도소득세에 따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살 때와 팔 때 매매 차익이 그만큼 크면 클수록 그 혜택을 많이 누렸다고 좀 볼 수 있는 체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 그만큼 양도소득 차이가 좀 나야 되는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격이 그렇게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뭐 입지적인 요건이나 그나마 그래도 양도 차익을 좀 노릴 수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도 매수 투자 수요가 좀 다소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전용 149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매매가도 6억 이하인 조건을 좀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수도권에서 물건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가 약간 좀 우려가 돼서 실제적으로 전월세 물건으로 나오는 데까지 연결되는 거는 시장을 조금 다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질문을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뭐 전세에 관해서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다 네. 이런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실제로 뭐 이렇게 뭐 대책을 마련을 해서 전세 가격을 뭐 다운시키지도 못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전세에 관한 대책, 이번에 123도 있고 211 대책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대책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과연 세입자들 입장에선 좀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앞서 사실 뭐 이사님도 좀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으신데요. 나왔던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서 뭐 전세 자금 대출 지원이라든지 리츠안 같은 경우는 좀 새롭기는 한데요. 실제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물건이 부족하다는 수급 불균형 네.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당장 해결은 어느 정도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 추가적인 전세 월세 물건을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조금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방안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단지를 짓고 아니면 입주 시점을 땡기고 하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수급 불균형에서는 해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세 자금 대출 지원도 그 개별적인 네. 그 가계의 대출 부담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부분인지라 그 부분도 다소 우려가 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실효성 같은 경우는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나 이제 매매 차익을 노리는 임대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물건을 매입하느냐에 따라 전세 월세 물건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계속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건설업계는 다소 좀 환영을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그 택지,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택지가 좀 부족하다거나 그 기본적으로 택지 비용이 조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미분양이라든지 실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는 조금 좀 염려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대책이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세입자들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취할 수 있겠지만 그 실제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면 좋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간략하게도 정리를 해볼게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이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가격 자체는 단기적으로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입자 당장 전세 물건을 구해야 되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건이 나올 만한 실질적인 지역을 찾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앞서 여러 번 소개를 좀 해드리긴 바가 있습니다만 새 아파트나 새 주택 물건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입주 2년차 물건이 많은 지역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나는 행태인데 전세 이사를 하시기 전에 미리 좀 땡겨서 전세 물건을 좀 해당 지역 중개업소라든지 그런데 미리 좀 예약을 하는 시스템들도 요즘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곳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 정부 업체들의 거래 지원 센터를 좀 이용하시면 전월세 물건을 좀 더 수월하게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